한국 괴물 비행기. 끔찍한 힘. 한국이 또 세계를 놀라게 했다. 세계 1위 기술로 미국도 부러워할 괴물 비행기를 한국이 공개했다. 일산 킨텍스 DX 코리아 2022 부스의 한국형 쌍발 제트 수송기 모형 공개. 수송기 플랫폼 독자 개발 시 153조 원대 수송기 특수임무기 진출길 열려.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에 이어 앞으로 대형 수송기 독자 개발에 나선다. KAI는 오는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 부스의 한국형 제트 수송기 모형을 공개할 예정이다. 모형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본 설계가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짐작케 한다. 방위사업청은 2024에서 2025년 해외 도입을 목표로 공군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입찰 공고 후 미국, 유럽, 브라질 등 세계 해외 업체들이 낸 제안서를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2차 재공고를 내기로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해외 업체는 C-130J-30 수송기를 제시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A-400M 수송기를 내건 유럽의 에어버스 밀리터리사, C-390 수송기를 제출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 등이다. 공군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2014년에 도입한 C-130J-30 수송기 4대의 후속 사업 성격으로 시작했으나 이번에는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사업비 7,100억 원으로 한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부품 생산 라인에 투자할 한국 업체를 찾기가 여의치 않은 데다 3대 생산을 위해 외국 업체가 한국 업체와 협력 조건을 채우기에는 투자 메리트가 크지 않아 강력한 후보였던 미국과 유럽 업체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로키드 마틴사는 자사 수송기의 후속 사업으로 판단했으며 에어버스 밀리터리사는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절충교역 이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영향을 주었다.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제안서 충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으나 최대한 제안서에 충실하게 맞춰 제출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국방대학교는 공군의 수송기 소유 확대를 위한 용역 연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 연구 완료 시점은 올해 12월 이 목표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소말리아 청해부대 철수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교민 수송작전 등 빈번한 해외 임무 수행을 통해 대형 수송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대 용역은 대형 수송기 전 평시 소유 확대를 검토하고 전력 최적화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수송기에 대한 기존 소요와 추가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4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국산 대형 수송기 개발과 연계해보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C-130H 계열 대형 수송기 12대의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사업이 대형 수송기 3대 도입 시기와 맞물려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내 수송기 전력 수요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요를 통합 조정해 국산 대형 수송기 독자 개발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공군의 수송기 전력은 C-130H, J-16대, CN-235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수송기 도입분 3대를 합하면 39대이다. 2014년에 도입한 C-130J 수송기를 제외하고 수명 연한이 다가오고 있는 20여 대를 국내 개발 수송기로 대체하고 2030년이면 수명을 다하는 해군의 P-30K 해상작전 항공기 8대, 해경의 CL-600 초계기 1대를 공통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공개된 바 있다. 2021년 공개된 대형 수송기 개발 방안에 따르면 국산 대형 수송기는 2년이 선행 연구를 진행해 7에서 9년의 체계 개발을 끝낸 2035년경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소개됐다. 개발비는 3조 원, 양산비는 18조 원으로 대당 약 900억 원 규모다.
전세계 고정익 항공기 시장 규모는 약 360조 원으로 이중 수송기는 11%, 53조 4천억 원, 수송기와 플랫폼이 같은 특수임무기는 22%, 99조 9천억 원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산 수송기 플랫폼을 독자 개발할 경우 수송기를 한 대도 수출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국내 수요 창출은 물론 고정익 시장의 33%, 약 153조 원. 에 이르는 수송기 특수임무기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송기 플랫폼을 갖출 경우 향후 중형 민간 여객기 개발의 길도 열리게 된다. 2. 한국 수송기 개발 현황 및 전망. 1999년 이래 항공기 제작 기술력을 축적한 KAI가 2022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초도 비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하우가 있는 만큼 수송기 및 특수목적기 시장에 도전해볼 만하다. 수송기 시장, 미개척의 영역이지만 성장 가능성 높아. 향후 국산 항공기의 잠재적 수출 가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은 바로 수송기 특수임무기 시장이다. 지금까지 훈련기를 비롯해 전투기, 기동헬기, 소형 민수무장 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 항공기를 개발하고 수출해왔지만 아직 개척하지 못한 곳이 바로 수송기 특수임무기 분야이기 때문이다. 수송기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데는 현재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 수송기 특수임무기 수요를 국산 항공기로 대체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는 미래 전장에서 공군의 공중기동 능력을 비롯해 자연재해 및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 대응과 유엔 평화유지 활동, 재외국민 보호 등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적 지원 요구 증가로 국내 수송기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송기 특수임무기에 대한 국내외 소요는 200여 대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수송기 소요는 공군이 보유 중인 C-130 16대와 CN-235 20대 등 36대와 향후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통해 도입 예정인 추가 소요 3대 등 총 39대가량이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 평화유지 활동, 그리고 대외원조 확대 등으로 수송기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특수임무기 소요는 공군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인 공중급유기와 항공통제기, 그리고 정찰기와 향후 도입할 예정인 전자전기,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등 32대가량이다. 그러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 능력 확보와 주변국 잠재 위협을 고려한 정찰 감시, 그리고 작전 반경 확대 등에 따른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수송기 시장의 트렌드는 대형화. 해군의 특수목적기 소요는 P-3C, P-30K, P-8A 등 해상 초계기가 22대이지만 북한의 잠수 안발 사탄 도미사일, SLBM 위협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이 증강되고 있어 추가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6대의 CN-235 해상 감시기를 도입해 운용 중인 해양경찰청도 해상 밀입국, 불법 조업 단속, 그리고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EEZ, 감시활동 등으로 역시 추가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내 수송기와 특수임무기 소요는 미래 전장 및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100여 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40년에 도태하는 CN-235M 수송기 역시 대체 대상이다. 국내 수송기 수요는 40여 대, 특수목적기 60여 대를 목표로 하고 국외 수요는 100대 정도의 시장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국산 수송기 특수임무기를 개발할 경우 대형기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공군 수송기의 경우 미래 전장에서 신속하게 대량의 화물과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대형 수송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장거리 해외 임무 수행을 위해서도 대형 수송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해외 수송기 시장도 대형 수송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특수임무기 역시 대형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해상 초계기는 승무원 10여 명을 비롯해 다수의 탐지 장비와 무장을 운용하는 만큼 대형기가 적합하고, 공중급유기 역시 대용량 유류 적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등도 무거운 중량의 임무장비를 탑재해 대형기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대형기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C-130J, C-17 등 200여 대 이상 생산된 수송기는 대부분 대형기이고 A400M, C2, C390 등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수송기들도 대부분 대형기다. 한마디로 세계 수송기 시장은 대형기가 대세다. 이외에도 민수전환을 통해 시장성 있는 100인승 규모의 중형 여객기로 개발하려면 대형기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수전환은 개발 생산 유지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고 기술 요구도가 높지 않은 수송기에서 특수 임무기, 민항기 순으로 개발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항공기의 군수 민수전환은 주로 민수에서 군수 특수 임무기, 수송기에서 특수 임무기, 그리고 군수에서 민수로 전환하고 있다. 이 중 민수에서 특수 임무기로 전환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임무기 개발 사업 진출 등 고정익 사업의 미래 비전 사업 발표. 엔진은 중형 전술 수송기는 터보프롭 엔진, 대형 수송기와 특수 임무기는 터보팬 엔진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터보팬 엔진은 터보프롭 엔진보다 운용 유지비가 높고 정규 활주로 외에 이착륙이 제한되지만 고고도 장거리 비행을 주로 하는 대형 수송기에는 정비 소요가 낮고 고고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터보팬 엔진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이후 각종 지원기의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한 한국형 수송기 개발이 처음 제기된 시기는 2020년 여름이었다. KAI는 T-50 고등훈련기와 FA-50 전투기 겸 경공격기, KUH 수리온 헬기, 소형 무장 헬기, LAH,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다양한 군용기 연구개발을 통한 체계종합 역량과 P-3C와 B737 등 중 대형 항공기 개조 개량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KAI는 지난해 4월 특수임무기 개발 사업 진출과 항공기 성능 개량 개조 사업 확대 등 고정익 사업의 미래 비전 사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은 KAI와 사업규모 8천억 원 규모의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백두체계 능력보강 1차 사업과는 달리 이번 2차 사업에서는 KAI 가체계 종합개발을 맡아 국내 방위산업의 정찰기 개발 역량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이 계약에 따라 KAI는 2026년 말까지 노후화된 기존 백두 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백두 정찰기 4대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KAI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정부의 군 전시작전권 전환 정책에 따라 추진 예정인 원거리 전자전기, 합동 이동지상 표적 감시기, ISTAR 등 감시체계 구축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KAI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 공군 및 해경의 차기 수송기 및 특수임무기를 국산으로 대체한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형 수송기를 개발한다면 그 형태는 6,000km 대 항속거리에 20톤을 적재할 수 있는 모델이 기본형일 것이라 보고 있다. 이후 8,000km 대 항속거리에 25톤을 적재할 수 있는 개량형을 선보일 것이다. 한국형 수송기는 베스트셀러 수송기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C-130J와 비슷한 크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산 수송기 개발에는 약 3조 원의 비용과 7년의 체계 개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소요 제기, 소요 확정, 선행 연구, 사업 타당성 검토, 예산 편성, 계약에 이르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총 12년이 걸리는 셈이다. 2021년 진행된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 발표에 따르면 개발 비용은 일본의 C2, 브라질의 C390 개발비 수준이며 개발기간은 KF-21 개발기간의 70% 수준이다.
그리고 양산 비용은 약 11조 2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양산 단가 800억 원을 기준으로 국내 39대, 수출 101대 등 총 140대를 양산한다는 전제로 추산된 비용이다.